제가 아는 분 중에 말이 제일 많고 말을 제일 잘하시고 저분은 저 열정으로 정치를 안 하셨으면 동네에서 동대표라도 하셨을 분 같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빨대왕이 나온 위대한 스타십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이 추운 겨울을 날씨를 뚫고 이렇게 현장에 대표님 하고 있는 여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밑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이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겪은 한동훈 전 대표님과의 일화들을 그냥 좀 엮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인제 1호로 당에 작년에 영입이 됐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김기현 대표 때 이철규 영입위원장 통해서 영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 법대 선배시긴 한데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접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스타일이 한동훈 대표님은 소년등과 조기에 사법시험 합격하시는 그런 분이고 저는 날라리 법대생이라서 사법시험도 못 붙었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달랐습니다. 길이 달라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대위원장 영입인제 1호로 들어왔을 때 무슨 접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6살밖에 안 나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기자들이 많이 팠는데 사실 아무 접점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제가 최초로 만난 건 변협에서요. 변협에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일 때 오셨는데 제가 당시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앞에서부터 제가 인솔해서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동훈 대표랑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때인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하는데 옆에 법무부 법무과장님이 계셨고 제가 있었는데 법무과장님한테 그 앞에 이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과장님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대한변협은 18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답을 생각하시더니 입으로 오물오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 하고 열리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했습니다. 그런 임기응변 능력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정말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대담하게 얘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개헌날에도 발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거 출마를 했는데 인천은 별로 저기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께서 그때 인천에 오신다고 하면서 시당에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 거기에 모여서 제가 가서 그날 좀 대표님한테 세게 얘기를 드렸죠. 막 이렇게 왜 인천까지 와서 이렇게 후보들만 부르고 얘 지역에 안 오냐, 왜 원희룡 의원 있는 데만 맨날 가냐.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원희룡 의원 지역구 계양을이 제가 출마한 서구갑이랑 딱 경계선 하나 두고 있어서 진짜 차 타고 오면 10분이면 올 수 있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안 오시고 원희룡 지역구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원희룡 장관 지역구만 계속 가냐, 나 참 그때 한동훈 대표 지역구에 데려가려고 난리였던 사람들이 많아. 원희룡, 조정훈, 나경원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진짜 그죠? 네. 저는 진짜 한 번 오시길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아니 언론에는 1호 인재라고 얘기해놓고 한 번도 안 오니까
제가 그날 그래서 왜 원희룡 장관한테만 가냐? 인천은 포기했냐? 나도 이길 수 있다. 서구가 또 와달라 막 하면서 약간 고성을 질렀더니 다음날 갑자기 오셨어요. 그 다음날 연락 와서 온다 그랬고 다음날 갑자기 오셔서 서구에서 제일 큰 시장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깔아놓고 대표님을 모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박상수 변호사를 아십니까? 하더니 박상수 변호사는 눈치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입했습니다. 네, 저 눈치 안 보고 소리를 질렀죠. 네, 원희룡 장관한테만 간다고. 사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찌 보면은 그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조변석계 하듯 돌변해서 변하는 모습들에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죠? 사실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장 큰 배신은 결국 국민 앞에서 배신을 하는 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지금 이제 여기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남아있는 우리는 사실 정말 최정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이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함께 박수 쳐주시죠. 정말 이렇게 함께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대표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업날로 한번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개업날 밤에 저는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쭉 대변인이었다 보니까 기자들이랑 송년회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은 그냥 연말까지 쭉 송년회였기 때문에 그날 밤은 좀 일찍 집에 들어와서 좀 일찍 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국민일보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변인님 계엄이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시지 마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뉴스를 틀어보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틀어보는 게 어디야? KBS 1TV를 틀었어요. 제가 9번을. 근데 시사기획 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엄인데 9번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1번을 틀었더니 11번도 딴 걸 하고 있어요. MBC도. 그랬더니 저보고 SBS를 틀어보라는 거예요. SBS를 딱 트니까 대통령이 나와 계세요. 거짓말처럼. 네, 그 처음에 SBS부터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서 잠깐만 이거는 진짜 잠깐만요 하고 신지호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당시 전략기획 본부장이어서. 신지호 의원도 당시에 모 매체 기자들이랑 그 송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국회 앞에서. 근데 이게 계엄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 매체 기자 중에 한 명, 누군지 뭐 얘기해도 되겠죠. 채널A의 홍지은 기자.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홍지은 기자에게 대통령실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를 가지고 뭐 극우 기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가 당시 신지호 의원이랑 송년 모임 하다가 제일 먼저 당사로 갔어요. 당사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홍지은 기자였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지은 기자를 발견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홍지은 기자한테 지금 녹화를 해달라. 그러면서 홍지은 기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채널A만 쓰지 말고 기자들 전체 단톡방에 올려달라. 그게 바로 계엄 직후 첫 일성으로 나온 이 계엄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던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재명도 우원식도 맞습니다. 이재명도 우원식도 침묵하던 그때, 김민석은 잠을 자던 그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특검은 왜 그걸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그때 한동훈 대표는 제일 먼저 당사에 도착해서 역시 그곳에 와 있던 홍지은 기자한테 이걸 녹화해서 모든 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려달라 했고, 그게 바로 방송으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 여당 대표가 대연이 위헌 위원이라고. 저는 사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신재호 의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신재호 의원이 빨리 당사로 오라는 거예요. 당사로 가려고 보는데 또 나는 원내 의원도 아닌데 왜 가냐라는 만류가 있었죠. 가족들의 만류가. 근데 한동훈 대표가 딱 3글자를 보냈습니다. 당사로. 그래서 당사로 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국회 로텐도어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바리케이드 치고 그런 거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원내도 아닌데 왜 나를 그날 밤에 굳이 군인들도 잔뜩 있고 하는데 당사로 불렀을까 해서, 끝나고 이제 저녁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왜 부르셨냐고. 그리고 그게 목숨 거는 일인지도 몰랐는데 왜 부르셨냐 그랬더니 제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도 의미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제가 이 에피소드 3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한동훈 대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용장 밑에 약졸이 없고 그 용장을 따르는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함께 견뎌나가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